낙찰을 얼마에 받았어요? 낙찰을 네. 3,200 정도에 받았어요. 그건 당연히 대출이 안 나오니까? 예, 대출은 안 나오고 선생님- 감정가는 6,500, 7,000 정도였고요. 절반 이하로 받은 거네. 얼마를 좀 제시한 거예요? 6,000 정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 두 배 어쨌든 좀 안 되게? 감정가 이하로 6,000 정도도 깎으실 걸 예상을 하고 이제 아래쪽으로 잡은 금액이 5,000 정도였어요.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하시는 거죠. 남의 선산을 왜 낙찰을 받았냐. 내 사업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업이 잘 될 때랑 안 될 때, 그리고 그게 매일매일 잘 팔리는 날이 있으면 또 안 팔리는 날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새가 나가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도 장사가 안 되는 날은 심적인 쪼임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마음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가격에 이제 매도를 하고 사업을 네. 매도한 거예요? 이제 되는구나 라는 것만 맛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딱 목표대로 이걸 내가 올해 네.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네네. 했다기보다 목표대로 경험을 이렇게 한번. 하고 그럼과 동시에 임신이 되고 와이프가 새벽 시장 태교를 했거든요. 거의. 저랑 시장 가면서 좋은 음악도 많이 듣고 팝도 많이 듣고 클래식도 많이 듣고 재즈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 태교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네네. 하면서 그때도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제 부동산을 할 거고 내가 생각했던 그리고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실행할 거다. 그때도 작가님 영상도 보면서 이제 월세 세팅을 많이 해놓을 거고 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듣는 와이프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제가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 설레는 그 감정이 너무 벅차더라고요. 스스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벅차서 여보 나는 내 미래가 너무 기대되고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더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바로 임야 매입을 하고 또 계획했던 대로 빌라도 시행을 한 거죠. 요거 하시기 전에 그때 말씀하셨던 게 임야도 네네네. 그것도 경매로 하셨다고 제가 네네. 알고 있거든요. 부동산이라고 단어는 똑같이 쓰더라도 네네. 성격은 되게 다른 대상이라고 생각은 좀 드는데 그거를 접근했던 이유는 뭐예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돈을 집어넣는다는 건 모험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당장 실행을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쪽에서 물론 부담이 없다는 게 괜찮아 라는 게 아니고 교훈을 충분히 삼을 수 있는 것들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지분 투자였고 지분 투자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소송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법에 대해서 셀프 소송이라든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조금 길어지기는 했었어요. 그 전에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더라고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해도 되겠다라는 타이밍에 낙찰을 받게 된 거죠. 임야를? 네, 임야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지분 투자 네네 지분이었고요. 지금 소송의 막바지를 오고 있는데 끝날 때쯤이긴 한데 제가 생각한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네네.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면 땅에 지분 투자하는 관점은 네. 지분 나온 거를 구매를 해서 기존의 지분권자들한테 파는 포지션도 네네, 있고 맞아요.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사는 것도 있고 네네. 선생님은 어느 관점이 저는 그러니까 접근을 한 거예요? 물건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네. 입찰을 가기는 했는데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분권자들한테 판매를 할 목적으로 매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거였고 당연히 예상은 했었지만 지분권자들이 사시고 싶어하는 가격은 제가 낙찰받은 가격을 사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겠죠. 네, 당연히 낙찰받은 가격에 판매하는 거는 손해일 거고 저도 적정 수준의 이런 가격을 권해드렸는데 어디나 좋은 사람 있고 안 좋은 사람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든 간에 이분들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고 그럼 구체적으로 좀 여쭤봐도 돼요? 낙찰을 얼마에 받았어요? 낙찰을 네. 3,200 정도에 받았어요. 그건 당연히 대출이 안 나오니까? 예, 대출은 안 나오고 선생님- 감정가는 6,500 7,000 정도였고요. 절반 이하로 받은 거네. 네네. 3,000돈에 받았으니까 네. 내가 받은 거보다는 더 네. 얹어서 얼마를 좀 제시한 거예요?
6천 정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두 배 어쨌든 좀 안 감정가 이하로 6천 정도도 깎으실 걸 예상을 하고 이제 아래쪽으로 잡은 금액이 5천 정도였어요. 깎으실 걸 예상하고 6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하시는 거죠. 남의 선산을 왜 낙찰을 받았냐. 선생님이 지분 투자한 게 선산. 그렇죠. 이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산이었고 땅 투자, 지분 투자는 네.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임야가 2만 평이 넘죠. 그 중에 제 지분이 이제 6천 평 정도인 거고. 그분들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지만 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삼형제분이 계시는데 막내분 지분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경매에 내놓으신 분이 둘째 형님이세요. 둘째 형님이 막내한테 1억을 꿔줬다. 근데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한다라고 하셨던 거고 본인과 본인 형님까지 포함된 그 선산을 경매로 내놓으셨던 거죠. 제가 감히 예상해보면 아무도 낙찰받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 하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아무도 낙찰받지 않았고 이분들께 판매 목적으로 들어가긴 한 거지만 쉬울 거라고 예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대비를 안 하고 들어가지는 않았으니까 결국 소송까지 간 건데 기본 소송 전제로 깔고 투자하는 네. 거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셨고 따로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제가 변론을 다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당연히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갈라줘라 따로 네 거 떼어서 떼가라 라고 하시는데 그 떼가라는 부분은 다 이제 경사로든 아예 개발 여지도 없고 길도 없는 데만 띄워주려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판사님께서는 지분 물건에서 공유물 분할의 원칙은 현물 분할이라 그러거든요. 땅을 자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할 상황에서 이쪽에서 제 지분을 사가시든지 아니면 경매로 붙일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통으로 땅도 해서. 넓고 네. 당연히 이제 현물 분할이 원칙이니까 현물 분할을 할 수 있게끔 측량을 해봐라 라고 하시는데 거기가 결과적으로는 측량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거죠. 왜 측량이 안 되냐면은 경계예요. 다른 군과 무슨 시의 경계인데 그 경계 사이에 저희 땅이 요만큼의 텀이 있는 거예요. 지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적 또는 예전에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물건 놓은 걸 네.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전면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기준점을 찾을 수 없고 이 지적 제조사가 들어가서 전면이 되어야만 이 땅을 분할할 수 있고 하는 여지가 생기는 건데 선생님한테는 잘 된 거 아니야? 그렇죠. 땅을 쪼개서 내가 갖고 갈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측량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변호사분이랑 지분권자 한 분이 시청하고 국토정보 관련에다가 약간의 이제 압력을 넣으신 거죠.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무슨 사정이 있던 간에 니네들은 측량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제가 전화를 시청에다 해보고 국토정보공사에다가 이제 전화를 해보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분들도 굉장히 난감해진 상태인 거죠. 측량이 안 되는 땅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지분권자들이 동의를 한다는 가정하에 측량을 해야겠다. 그 동의란 뭐냐면은 이 땅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증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적 제소조사가 맞네요. 들어갔을 경우에.